네, 안녕하세요. 제이비입니다.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십 회원이신 조혜영님, 주토피아님, 나마스테님, 보웅우방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일단 어제 시황은 딱히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. ADP 비농업 고용 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그 전날 이미 고용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한 게 좀 있었고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발표되는 지표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며 증시와 채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일단 리얼티 인컴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? 대표적인 리츠 고배당 주식이고요. 월배당을 지급해서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입니다. 근데 이 리얼티 인컴의 주가를 보면 도대체가 말이 안 나오잖아요. 언제 하락이 멈출지도 모르겠고 이거 회복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결국 이게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. 자, 그리고 RA라는 주식이 있습니다. 브룩필드 자산운용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 상품인데요. 이 상품이 배당률이 무려 14%가 넘어가는 엄청난 고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. 그래서 리츠에 관심이 있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품이었고요. 물론 이 펀드가 리츠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하이힐드 채권 상품들에도 많이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. 아무튼 이 고배당 하나로 먹고 살던 RA가 이번에 배당 삭감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에 무려 40%나 깎는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20%가 넘게 대폭락을 했고요. 한때 막 30% 가까이 폭락도 하고 했었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21% 폭락으로 마무리했고요. 아무튼 이게 결국 수익률이 악화돼서 이렇게 배당 삭감을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이 RA가 나온 지 오래된 주식이 아니라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배당 삭감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. 무려 코로나 위기 사태 당시에도 배당액은 유지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배당액을 무려 40%나 줄여버린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결정적으로 올해 4월에 RA의 자산 중 약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오피스타워가 디폴트 나버린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이게 바로 고금리의 위험성입니다. 사실 그동안 뉴스에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다,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 큰일 난다,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 나오고 했어도 우리가 딱히 와닿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. 그래? 나스닥 증시는 계속 오르고 내 주식들도 그냥 계속 오르는데 왜 저렇게 호들갑들이지? 맨날 뭐 터진다 공포 분위기만 계속 형성하는데 정작 미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금리라는 게 경제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 아닐까?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. 하지만 이번 RA의 배당 컷 그리고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리얼티 인컴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은 서서히 고금리에 의한 문제가 수면 위로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한 말들을 다시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얼핏 들으면 늘 해오던 말 똑같이 해오던 거긴 한데 이번엔 유독 위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해서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도 너무 기나친 긴축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경제를 몰아넣어선 안 된다,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.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인플레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시행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. 물론 이렇게 뻐기다가 2008 금융위기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문제들이 터지면 순식간에 다시 제로금리로 회귀할 수도 있겠지만요. 아무튼 그래도 당분간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결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아직 신용이 낮아서 고금리로 대출을 해야만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서서히 감지가 되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겠죠. 슬슬 마무리하자면요. 제가 TMF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1년 계획으로 매일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.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고금리를 버틸 수 없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